고창군의회 군정질의 과정에서 인사 운영을 두고 공무원 길들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심덕석 군수는 공정하게 인사 행정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고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가공 방법을 바꿔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차별화된 농산물 가공식품들을 대상으로 시설과 장비, 디자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읍시의회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발의가 이어졌습니다. 침수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부터 야외 공연장이 필요하다는 제안까지 제시됐습니다. 전북 지역 기초생활수급 급여 중지자 가운데 5%가량이 위기가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전수조사를 마친 뒤 정확한 위기가구 수를 산정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고창군이 고창군 의회 군정 질문에 대해 17일 답을 했습니다. 보충 질의에서는 민선 8기 인사 운영을 두고 공무원 길들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심덕석 군수는 공정하게 인사 행정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고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심덕석 고창 군수가 성송면 주민들을 만나 대화를 나눴던 복지회관입니다. 당시 사회를 맡았던 송송면 부면장은 행사 이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닌 때에 부면장에서 팀장으로 직책이 변경된 겁니다. 이에 대해 한 군 의원은 17일 열린 군정질문에서 심 군수에게 해당 직원의 인사 이유를 따져 묻습니다. 행사 당시 손을 든 민원인에게 질문 기회를 준 부면장이 인사 조치됐고 이를 두고 일각에선 좌천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좌천의 직접적인 원인은 뭔가요? 공무원을 길들이게 하거나 장악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여론도 좀 있어요. 이런 의혹에 심 군수는 성송면사무소에 결혼이 생겨 인사 조치했다고 해명합니다. 좌천이라고 보시지 마시고요. 적재적소에 가는 게 인사죠. 당시에 인사 수요가 거기 성소에 꼭 가야 되는 그런 수요가 또 있었습니다. 또한 최인규 의원은 직원 3명이 대기 발령되는 일은 매우 드물다며 전 군수와 관련해 보복 인사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합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과도하게 군수에게 충성하는 인상도 받았다고 말합니다. 공무원들이나 모든 국민들이 존경해야 하는데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심지어는요, 면 행정까지 군수께 충성하기 위해서 아부하는. 이런 주장에 심 군수는 민선 8기 초반 대규모 조직 개편에 적임자를 찾는 과정에서 잠시 대기 발령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최 의원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군 의원이 흥덕 면장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군수의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면장을 의원님들이 교체해달라 말아달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저는 그 좀 굉장히 좀 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인사 원칙과 절차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100가지 향을 가지고 있다는 백향과는 남원 지역의 특산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백향과와 같은 특산물을 이용해 요거트, 버터와 같은 또 다른 상품을 만들어 소득을 창출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가공 방법을 바꿔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 건데요.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 삼해면에 위치한 유가공 업체입니다. 농장을 운영하며 유가공 식품을 생산하던 이 업체는 최근 남원 지역 특산품인 백향과를 이용해 차별화된 식품을 만들어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백향과 요거트와 백향과 버터 등으로 재가공을 통해 품질을 높이면서 소득도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애착이 가는 건 백향과 요구르트고요.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 백향과 버터입니다. 백향과 버터를 주변에서 많이들 생각지 못했던 맛이다 해가지고 백향과 버터 많이 기대하고 있어서 매출 증대에 큰 영향이 있을 거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과 체험 농장에서는 창업 기술 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 사과 버터 상품을 개선해 소득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을 계기로 질감이 부드러운 신제품을 개발하고 포장 디자인을 개선해 제품 경쟁력을 높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체험 농장도 같이 하고 있고 내방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신데 이 찾아오시는 분들께 저희가 재배하는 사과로 만든 좀 색다른 맛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4년간의 연구를 거쳐서 사과버터라는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처럼 차별화된 농산물 가공식품들을 대상으로 시설과 장비, 디자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특산 자원을 육성을 하고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하고 그리고 특색 있는 그런 상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별도의 설비 투자 없이도 농가들에게 제품을 개발하고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농촌진흥청. 지역 특산품이 차별화된 가공 방법을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는 효자 제품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정읍시 의회가 정례회를 열고 의사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했는데요. 침수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부터 야외 공연장이 필요하다는 제안까지 여러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정읍 고부천 중류에 있는 계보 관문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농업용수 공급과 바닷물 역류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가 내리면 홍수와 농경지 침수의 원인이 돼 주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년 전 관련 기관에 관문을 철거하고 대체 교량을 설치하라고 권고했고 이듬해 정부 예산으로 60여억 원이 반영됐지만 아직 설계조차 하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보 관문의 옹벽 난간 철거와 교량 난간 시설 설치를 포함한 임시 안전 조치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행정기관 명칭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재 읍면동 행정기관 명칭이 면사무소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제각각 사용되고 있고 보건진료소 역시 명칭이 통일되지 않아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등 통일된 명칭으로 단계적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행정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군산시의 경우처럼 일관되게 정비하는 것이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누구나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도시로 만들려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 정읍형 무장애 기준과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인증 유무와 관계없이 불편을 해소하는 실질적 개선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공연장을 만들고 기존 공연장의 편의시설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대표 축제 및 공연의 개최 장소로 걸맞을 야외 공연장이 생긴다면 지역 예술단체들은 보다 과감하고 자유롭게 공연 및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큰 초고압 송전선로와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2024 회계년도 결산과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 중인 정읍시 의원들은 오는 23일 정읍시장에게 시정 관련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 지역 기초생활수급 급여 중지자 가운데 5%가량이 위기가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발생한 익산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도내 급여 중지자 13,198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52%가량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6,887명 중 5%가량이 생활이 곤란한 위기가구로 추정할 수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입니다.
도는 이달까지 전수조사를 마친 뒤 정확한 위기 가구의 수를 산정할 방침입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21대 대선이 끝나자마자 내년 전국 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에 이어 지선을 관리할 당대표가 선출되면 전북 지선판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는데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고 지선 후보 공천에 직간접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당대표를 8월 2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수행하는 당대표 선출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내년 지선 공천과 연결성 때문이라며 누가 당대표를 하느냐에 따라 전북 지선 후보 공천 방향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데요. 이 같은 흐름 속에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선 후보 공천을 가를 후보검증위원회, 선출직 평가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늦어도 9월 말, 10월 초쯤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김제시 죽선면과 복남면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지구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 180억 원을 확보한 김제시는 죽선면에는 먹거리 상가와 예술광장을 조성하는 등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마을 기록 다큐 제작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복남면에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새로 짓고 지역 리더와 주민 전문가를 육성하며 지역축제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제시 관계자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죽산면은 공실상가 재생 리모델링 프로젝트, 복남면은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을 통해 문화복지센터 건립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농촌 지역의 생활 격차를 줄이고 정주 환경을 개선해 지역이 스스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의 교육정책 인식 조사 결과 정책 기조에 동의한다는 답이 82%로 집계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교직원과 학부모, 도민 등 7,11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1년 전과 비교해 정책 동의 비중이 5.4%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학력 신장은 74%가 동의한 가운데 앞으로 추진해야 할 중점 과제 1위로 파악됐습니다. 향후 중점 과제로는 학력 신장과 함께 교권 보호, 수업 중심 학교 문화 조성, AI 활용 교육 확대 순이었습니다. 박승준 김제경찰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김제 시민을 위해 더 나은 치안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서장은 경찰 조직이 신뢰받고 건강한 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직원들과 활발히 소통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가옥 등 치안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해 범죄 예방에 주력하고 학교 폭력과 신종 사기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김제경찰서는 전했습니다. 임실구는 지난 5월 102만여 명이 지역을 찾아 역대 최고 방문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달 임실 방문객 수는 102만 1,6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한국관광공사 통계가 잡힌 지난 2018년 이후 월 단위 임실 방문객 중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 같은 관광객 증가는 올해 임실 방문의 해와 함께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 등지에서 열린 다양한 행사들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도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